안녕하십니까. 올해 1차 시험을 다 보신 건가요? 작년에 보신 건 아니시죠? 선생님도 올해 1차 시험 보셨나요? 어떻게 시험은 결과는 괜찮으세요? 아직 모르시고? 가채점은 다 해보셨죠? 다 이제 가능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죠? 네, 오늘 행정사는요, 그 설명회를 1차 시험 합격했다는 전제 하에 2차 시험이 3월 21일 토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되게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저희 합격예법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동차반이라고 하면 올해 1차를 처음 합격하신 분, 그 다음에 과거에 1차를 합격했다가 안타깝게 응시를 못했거나 아니면 시험 성적이 저조하셔서 못 보셨던 분들이 올해 다시 1차를 응시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2차를 진행해 보셨기 때문에 동차반이 아니라 바로 기득권 사순안에 들어가서 진행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학원이 진행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가 요 학원 관련된 약간의 소개와 이어서 각 과목, 4과목 선생님들로부터 사순환과 동차반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래서 강사님들 소개와 과목 소개 여기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행정사 설명회를 마치는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합격예법학원에서 서울대 분원을 책임지고 있는 분원장 이재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국민의례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은 국민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원은 그 서울대 입구역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찾아오실 때 상당히 한 100여 미터 이내로 최기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본원은 신림동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27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신림동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법시험, 행정고시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네, 신림동 안에서 구태학관과 저희가 구태학관과 그 다음에 한국법학원 이 합쳐져서 그 합격예법학원으로 다시 재탄생되었고요. 저희 서울대 분원은 3년 전에 역세권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본원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사법시험,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 행정고시, 노무사, 간평사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그 통하기 편리한 이런 위치에서 저희가 행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요. 행정사 시험이 처음 시작된 게 이제 3년 전에 시작이 됐고 실제로는 한 7년 전부터 이게 제도화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등고시를 하고 있고 이 과목을 보면 이제 민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법에서 파생되는 그 행정사 실무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위에서 그런 고등고시에서 진행하는 과목이 있는 학원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차 과목에 있는 행정학도 저희가 경찰간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간부의 수준이 행정학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7급 수준에서는 경찰간부하고 7급 공무원들이 행정학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저희 학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2차 과목은 주관식입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수령이라든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진행이 되겠지만 향후는 고시와 못지않게 아주 어려운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학원은 신림동에서 이런 2차와 법학 과목을 진행하는 저희 합격의 법학원이 가장 유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최적합된 학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저희가 1, 2회 때 진행된 결과에서도 좋은 합격률을 유지했고요. 특히 1회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상되는 문제집 저 뒤에도 비치를 해놨는데요. 저기에서 그 16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놓고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격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2차생 분들이 이런 커리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가 아직은 시험이 전업으로 준비할 정도로 이렇게 행정사 업계가 호황을 이루고 있거나
또 아주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학업을 병행하거나 직장을 병행하시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주로 그 학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주로 이제 저녁반이나 주말반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통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역세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히 저희 학원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저희가 분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행정사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그 세부 시간표를 갖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그 각 과목 8회씩 해서 32회 동안 기득권 사순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 기득권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요맘때 합격을 하셔서 1차를 합격하셔서 동차반을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순환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4순환이 진행되는데요. 순환의 반복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개념을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개념을 파악된 상태에서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을 드릴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그 답안을 본인 것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즉응즉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순환이 되겠는데,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사순환에 들어오셔서 바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바로 연습하시면은 바로 시험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순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그 먼저 선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먼저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강평을 듣습니다. 강평을 듣고 그다음에 그 파트에서 진도별 파트에서 주요한 핵심 이론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동차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를 마치시고 처음 2차의 과목에 들어오니까 민법이라는 과목을 빼놓고는 다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민법도 우리가 민법 총칙이 아니라 사실은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새롭게 또 계약법이라는 것이 또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은 그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답을 가까운 것을 골라낼 수는 있지만은 주관식은 전혀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쓰려고 하면은 말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시간 안에서 안배를 해서 어떻게 고득점이 되는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득점을 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론도 모르는데 바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이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후 진도별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답안을 써보는 연습들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포인트들을 체킹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차반 과정도 또 사순환 과정도 모두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는 뭐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저희가 이제 복습 동영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셔야 되고, 2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보는 그런 연습들을 개개인이 또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사순환하고 동차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민법 계약법을 진행하실 김윤선 선생님, 그 다음에 그 행정사 실무법을 진행하실 김태산 선생님, 행정 절차론을 진행하실 이준 선생님을 순차적으로 모셔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병원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그 강의를 진행 중이시라 8시쯤에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잠깐 내려가고요. 김윤선 선생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민법을 맡고 있는 김윤성이라고요. 일단 제가 뭐 연세대학교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서 지금 강의를 민법만 이제 한 30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우물을 파면 10년이면 뭐 좀 뭐가 된다고 하는데 30년 됐는데 어떻게 뭐 크게 뭐 나아진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민법이라는 과목이 워낙 좀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지 이제 하나 저희 학원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법조에 대한 장점이 있는 학원이고, 저 또한 이제 여기에서 그 민법을 강의하면서 특히 이제 1회 때도 좀 하나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 사례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안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뭐 제가 사례 문제는 그때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시험은 어느 정도 맞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행정사 전문을 하는 학원들이 2차에서 좀 약간 뭐랄까 좀 심하게 표현 몰락하는 과정이 있었던 학원들이 특징이 거의 뭐 앞머리 따서 외운다든가 이런 식의 수업을 했던 학원들은 실제 시험에서 결국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좀 나름대로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저부터도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제가 강의할 때 최소한 여러분에게 민법이란 과목은 특히 깊이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떤 이해를 통한 전체적인 체계에 입각한 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자도 있지만 비전공자들도 가급적이면 뭐 전공자처럼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강의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사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요 강평 부분하고 그 밑에 동차반 부분인데요. 이번 동차반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1차 이번에 보시고 2차 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하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론 강의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안 돼 있는데 문제풀이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사순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거꾸로 모의고사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의고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론을 다 반대로 뒷받침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작년에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으로 하긴 했는데 뭐 다른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운이 없어서 좀 떨어지다 했던 친구들이 금년에도 지금 공부하면서 약간 애로사항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막상 답안을 쓸려다 보면 잘 써지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각 학원들에서 좀 약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차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손자병법에도 왜 지피지기면 뭐 100점 맥스다 해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이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이제 민법 하더라도 지금 4문제 나오잖아요. 이체에서요. 4문제 나오는데 이제 큰 문제가 한 문제고 나머지가 이제 3문제죠. 그래서 큰 문제가 우리가 저 40점 배점이고 이게 이제 20점 배점에서 이게 3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시간이 큰 문제가 20분. 작은 문제가 10분이죠. 그러면 이때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벌써 어떻게 이 시험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논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논점 잡는데 최소한 5분에서 7분을 할애를 해 주셔야 되세요. 학생들한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일단 쓰고 보자. 그냥 막 쓰는데 이래서 점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채점을 할 때 각 파트별로 주어진 논점을 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 따라가 다 떠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논점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못 써도 논점은 반드시 짚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다 했을 때 실제 쓸 수 있는 시간 몇 분이냐. 잘해야 13분에 15분이다. 큰 문제. 작은 문제는 7분 정도 아니면 8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학원의 강의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혀 있느냐면 말 그대로 1시간, 2시간 쓸 수 있는 분량들. 그래서 사법고시라든가 다른 시험에 나왔던 이걸 말해서 모양 흉내를 내서 여기에 맞춰서 자꾸 답안을 써놓고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니들은 시험장 가서 알아서 줄여 써라 이렇게 하는데 냉정했을 때 선생도 줄이지 못하는 걸 학생이 시험장에서 줄일 수 있겠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얕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정확한 논점을 써주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점 잡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되세요. 특히 사례 문제, 케이스 문제가 이제 갈수록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데 사례 문제 푸실 때는요. 사례 문제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쭉 하면서 주는 그 문장에서 소위 말해서 키워드와 핵심 논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잡아놓고 이걸 연습장에서 이걸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답안을 어떻게 요령 있게 배분할 거냐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힘들죠. 또 여기서 사례 문제 쓰는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거죠.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문제 쓰시는 걸 보면 이러거든요. 여기다 막 거창하게 별 얘기를 다 써요. 쓰는데 이거를 잘 쓰도 못 쓰든 사실 점수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의 제기, 얘는 문제의 소재 이렇게 써주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어느 하나만 써주고요. 써주고 들어가는데 여기다 쓰는데 쓰는 자에서 문장을 여러분이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다 보면 뒤에 매듭을 못 지고 자꾸만 끌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할 게 없이 이거 쓴다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점수 배점이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점, 20점, 40점, 40점 했을 때 3년에 7점이나 점수의 배점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출제자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이걸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집어치고 괜히 질질 끌지 말고 시간 넘는데 여기서 바로 위 사례에서 핵심 논점은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주고 그냥 바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주고 요거를 바로 그 밑에 2번 타이틀, 요게 바로 3번 타이틀, 4번 타이틀로 가고 맨 마지막에 바로 결어가 바로 나와야 돼요. 결론 나오는데 근데 이건 사법고시라든가 다른 행정고시라든가 출제한 사람 채점할 때 교수들 강평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한 얘기를 뒤에 가서 다시 중원부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써놓은 거를 여기 뒤에서 다 한참 써요. 여러분 우리 쓸 시간도 없고 이렇게 써서는 사실 감점요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논리적으로 쭉 흘러가서 여기 결론은 간단하게 명쾌하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답안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여기서 논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 역출하는 게 좋으세요. 뭐냐.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이 뭐다. 1번, 2번, 3번 해주고 그럼 답이 뭐다. 그럼 답을 먼저 써놓고 여기에 맞춰서 거꾸로 답안을 작성해가는 거죠. 시간을 봐가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되려면 전제가 이론이 되셔야 되세요. 이론이 안 되고선 더 이상 얘기는 하는 게 무의미한 거고요. 사실은.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행정사 1차 할 때 이게 이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사법고시나 다른 시험처럼 2차 시험장에서 법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에는 법전 안 주는 쪽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1회 때고 2회 때고 약술 문제에서요. 사실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법전만 있으면 다 쓸 수 있던 것들이야. 근데 다 쓸 수 있다고. 목차 보면 다 써 있고. 약간만 풀었으면 다 써. 근데 문제는 법전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안 주면 그거 자체가 쓰기가 어렵다고. 그게 뭐냐. 여러분들 하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법전을 줄 때 안 줄 때 차이가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전에서 각 의 정도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의 정도는. 의는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외워서 의만 잘 쓰면 거기서 요건 효과는 나온다면 풀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 쓸데없이 이걸 뭐 앞머리 따가지고 외우고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시험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실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법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그게 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법 전체에 대한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법 하면 왜 계약을 여러분 시험법에 넣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민법은 뭐다? 사법이다. 사적 자치 원칙.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그게 계약이죠. 계약자의 원칙. 그리고 계약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소위 해서 채무불이행 책임, 또 유사항의 대표적인 매도인담을 책임 있잖아요. 그 작년 시험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작년 민법에서 과락 나온 사람도 뻔하거든요. 시험 문제 사례 문제 나왔는데 도급 딱 나왔어. 그냥 도급 쓰고 있어. 도급이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였거든. 근데 도급 쓰고 있단 말이야. 왜? 계약 총칙, 각칙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각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칙에서 공통된 원리를 뽑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봤을 때 논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쌍무계약 양채무의 결렬성 문제다. 이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도급 나오고 도급 방금 도급에 대한 거 써놓고 그 어디서 이상한 판례 갖다가 주소 드는 거 갖다 써놓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과락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공부하실 때는 철저하게 전공자는 말할 것도 없거냐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전공자와 같이 공부를 하되 행정사 시험의 특성에 맞춰서 사법고시가 아니라 행정사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 답안도 시간적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사순환 과정의 실제 전체 모의고사는 여기에 철저히 맞춰서 시험에 입각한 그 강의를 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동차반은 동차반대로 어차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서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단기간에
동차반에 따라붙을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할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좀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뭐 공개 설명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 그 다음 선생님 좀 이래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좀. 그 다음에 그 선생님 나와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행정실무법을 맡고 있는 김태산이고요. 1차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약 3,000명 정도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3,000명이면 저희 시험이 이제 한 300명 정도 뽑으니까 그렇게 낮은 경쟁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까도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령을 펴서 합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 시험이 실제로는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행정사 시험을 그냥 이렇게 법학과나 사법시험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최근 보면 한 2년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 합격권에 접근하려고 할 때 보면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같이 하신 분들, 그분은 재작년인가, 제2 외환은행, 지점장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 공고가 나기 전부터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작년에 합격하셨으니까 약 2년을 더 걸리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그분은, 저희하고는 아닌데 학원을 계속 다니셨어요. 오전부터 해서 저녁까지요. 그렇게 하셔서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회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학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쓰기 연습을 계속 반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험에 실제로 합격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행정사 시험이, 지금 초기고 쉽게 합격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아직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했던 것들도 보면 6, 7개월 걸려서 하루 종일 공부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체 합격하려고 상당히 유혹에 많이 빠질 거예요. 요약서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합격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 봐갖고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사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 실무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학생들은 거의 전부 합격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실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 순서에만 따르시면 충분히 합격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태까지는 이제 객관식 공부를 해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주관식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자체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는 합격하는데 2차 주관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습득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시험에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놓고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나서 가끔씩 모의고사 채점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해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답안 쓰는 거 보면 저도 그 반성을 많이 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하여간에 어차피 이제 채점은 답안지만 보고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어떻게 잘 쓰는 거냐 하는 건데 하여간에 보면 공부를 제대로 이해갖고 쓰신 분들은 답안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아낌없이 주고 싶은 답안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중원부원하거나 쓸데없는 소리만 쓰는 답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답안들은 점수가 이렇게
양을 아무리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 점수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맨날 2장을 쓰더라도 좀 알차게 써라. 쓸데없는 소리 쓰지 말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간에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많은 합격생이 배출됐는데 그렇게 올해 학원생이 많이 몰리지는 않았네요.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학원생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게 서브노트를 해라. 저는 그렇게 해요, 자꾸. 왜냐하면 남들보다는 좀 시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좀 달라야 시험에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시험에 합격할 때 서브노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실제 시험장 가서 뭘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런 정도 내용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브노트를 했었는데 실제 서브노트 해가지고 시험장에 이제 한 몇 장 들고 가니까 그것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과목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7월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서브노트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저는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일주일 정도 걸려서 서브노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법 빼고 세 과목만 해서 일주일 서브노트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자관에 한 달 정도면 서브노트를 끝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하고 서브노트 보완하고 이런 작업하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단시간 내에 이렇게 보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그래서 제 말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서브노트를 저 반 들었던 친구들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합격했는데 그 전에 일회 시험 때 실무법 때문에 과락으로 떨어졌던 친구들이 거의 저는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설명회 갔더니 고마워라 하더라고요. 뭐 인사성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브노트를 하면 그 단기간에 볼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다시 반복되는데 행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꽤 있어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 보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합격을 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계속 시험에 응시하겠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왔던 분들은 밤낮없이 공부를 했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충분히 그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실무법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사비송, 민사비송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민법이나 상법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간과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년간 실무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그 용어 자체가 바로 안 보고 강의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말이 버벅거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정실법은 좀 어렵다는 생각에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몇 줄도 못 씁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실무법은 좀 용어도 생소하고 그다음에 제도 자체가 우리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좀 다른 과목보다는 좀 시간 투자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사례는 제가 이제 제 교재에다가 심판 사례 출제될 만한 걸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법은 일단은 과락을 안 맞으려면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교재를 보시되 일단 그 이해 중심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양을 적게 쓰더라도 과락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준 교수님이 또 좋은 이야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절차론 강사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작년에는 좀 많이 오셨었는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제가 할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다 약속을 지켜가지고선 올해는 좀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김대선 선생이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제가 재학생만 따진다면 최종 정리까지 있었던 게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합격자 축하위원회에서 만난 게 제가 그 세 본 거는 16명이었어요. 그 뒤로 네 분은 붙으셨는지 안 붙으셨는지 제가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아마 합격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합격할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 합격을 하셨고, 제가 원래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리고 1회 때 이제 행정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는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험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느낀 게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붙어요. 저만 떨어지고. 그래서 별명이 저는 합격 제조기였거든요, 진짜로.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랑 공부하니까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는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저랑 공부하면 무조건 붙으니까. 저만 맨날 떨어지고. 그 행정사가 돼서 이제 작년에 많이 합격이 돼서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당장 내일도 만나요, 그 16분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3회 때 행정사가 되시면은 저랑 만나게 될 거고, 행정사 업계가 되게 작아요. 이제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10만 명이 나왔다 뭐 하더라도, 그래도 시험 합격자는 뭐 그래 봤자 아직 한 300명 해서 600명이고 내년에 더 합치면 9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다 아는데, 아우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소리는 전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붙었다는 건 정말 사실이고요. 그리고 올해 붙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격 제주기라는 별명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제 얘기를 잠깐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뭐 수업을 제가 어떻게 할지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 민법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민법하고 행정 절차론을 아마 시험을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민법은 1회 때도 사례가 사례 형식으로 나왔고, 물론 법정 해제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사례라고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은 사례 형식으로 나왔고, 2회 때는 40점짜리가 그 뭐 분설형으로 이렇게 막 20점, 20점 나눠서 막 사례가 나왔죠. 그렇다 보면 아마 민법 쓰실 시간이 굉장히 시간상 되게 쓰실 양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행정 절차로는 50분 동안 쓰신다고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45분보다 더 짧게 쓰셔야 되거든요. 민법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과목까지 계속 이렇게 월권에서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은 2교시 때는 행정사 실무법하고 사무관리론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행정사 실무법은 1회 때도 꽈락이 많았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도 행정사 실무법 거의 꽈락으로 떨어지셨죠.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지 않았나요? 그리고 1회 때도 사례였고 2회 때도 사례였어요. 2회 때 사례, 1회 때는 뭐 사정쟁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2회 때 사례는 신뢰부는 그렇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사례였어요. 그럼 그거를 쓰시다 보면 사무관리로는 그거 역시 한 40분 만에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때 배점 나누실 때 민법하고 행정사 실무법은 좀 길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은 좀 짧게, 최대한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 절차론은 좀 줄여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 절차론은 참 쉬운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암기가 양이 많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되게 심심하고 재미가 없기는 해요. 어떻게든 암기만 시켜드려야 되니까. 근데 줄여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문에 대한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행정 절차론도 작년 문제가 건물 철거 명령을 하기 위한 뭐 처분 절차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한다면 뭐 준사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준사례 형식이 나왔으면 올해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40분 만에 쓰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포함해서 약술 3문제를 써야 되는데 40분 만에 쓴다? 그러면 사례에 대한 목차를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행정 절차로는 사례가 나올 게 다 통틀어서 해보면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10개도 제가 세세하게 나눠서 10개지, 뭐, 크게, 아무튼 그냥 10개라고 볼게요. 10개라고 한다면은 그 10개에 대한 사례 목차를 각 공식처럼 해가지고 외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말만 좀 바꿔서 그때그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론에 해당되는 처분 절차의 판례는요, 모든 대법원 판례가 다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론만 바꿔서 내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례를 풀이할 때 다 똑같이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그냥 외우고 사례 목차를 갖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쓰는 속도만 연습하시면은 사례 풀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술 세 문제거 아니에요. 약술 세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개별법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건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기본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서 쭉쭉 심화 강의 이런 걸 할 때는 이해를 시켜 드린다고 뭐 설명도 좀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행정 절차론의 장점이나 단점은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면 고득점이 가능해요. 따라서 지금은 이해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차반이든 기득권반이든 8회 수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2번 정도 2회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동차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사례풀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 설명을 하고 사례를 가지고 2회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적어서 그냥 기본적인 중요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조금 나올 수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조금 좀 외우기 힘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2번 반복하는 그런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절차론은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사람들이 절차론 때문에 떨어졌어. 절차론이 무서웠어.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럼 그래도 올해 시험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맞지는 않겠지만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실무법과락으로 되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뭐 소송을 냈다 만다 뭐 이렇게 카페에도 올라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그 한 과목이 그러면요, 그 과목은 그 다음 해에는 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300명을 뽑아야 되는 시험인데, 실무법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분명히 폭탄은 다른 과목에서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과목이 절차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별시험에서는 중요한 거 세 문제는 당연히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화되는 과정까지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제가 만들어서 기득권 반에서는 할 것 같아요. 동차반은 자료는 똑같이 다 드려요. 제가 여태까지 이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득권 반에서 새롭게 제출하는 자료를 다 동차반에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브는 제가 만들어 드려요. 최종 정리, 이 수업을 다 따라와서 들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의가 있는데 그때 저는 서브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 서브는 자기 게 아니에요. 아까 김태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서브라는 것은 기본서를 바탕으로 자기가 정리해야지 자기 서브가 되는 거고 그게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돼. 근데 절차로는 법조문을 암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과목하고 틀리게 서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업에 대한 뭐 질문은 이런 설명에서 질문은 보통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회 때 저는 합격을 했어요. 저 이 학원에서 합격했거든요. 이 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 저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2회 때는 제가 우리 학원 전체가 다 어떻게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 많았지만 제 학생은 2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다 붙었다는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된 게 16명이에요. 제가 합격자 축하연에서 만난 게. 그러면은 올해 당연히 거의 다 붙으실 거예요. 제가 1회 때 제가 합격하면서 증명했고요. 2회 때 제가 가르쳐서 증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그럼 수업 시간 때 이제 얘기를 나누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사무관리론 2차 과목에 사무관리론을 맡고 있는 박병훈이고요. 제가 1회 때부터 이렇게 사무관리론 맡아서 강의를 해오는데요. 수강생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무관리론에 있어서 우리 시험에 있어서 복병이다. 사무관리론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공부할 게 없는데 시험을 내요. 문제를 내. 그럼 이제 웃긴 게 문제를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안 써져요. 이게 문제예요. 사무관리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든 아니면 저희 학원의 교재든 보시면 알겠지만 별 내용 없습니다. 관련되는 법, 전자정부법,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령 가지고 쭉 풀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제 교재에서 하나 더 들어간 건 뭐냐면 행정업무 편람 이런 거 좀 축약해가지고 특히 발전 과정, 사무관리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 좀 가미해 놓은 거 정도가 답니다. 문제는요, 사무관리라는 그 자체가요, 그 개념 품고 있는 어휘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공부의 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시험을 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시험을 내면 뭐 해요? 그 다음에 채점하죠. 채점은 어떻게 해야 돼?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관식 문제로 낸다 하더라도 그걸 객관적으로 채점을 했을 때 누가 봐도 그거는 그 점수가 나온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객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도 끝도 없는 걸 시험 문제로 내겠대. 그러면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문제를 내놓고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채점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부메랑이 지들한테 날아가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들은 누구겠어요? 분위기가 왜 이러죠? 산업인력공단 걔들한테 폭탄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걔들도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된 걸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목 이름은 사무관리론이라고 가지만 시험 문제는 법령 쪽에서밖에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민법이나 또는 실무 이런 것들은요.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시험에서 어느 정도 시험 과목으로서 해봤던 것들이에요. 경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도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관리론이 이게 혼자 단일 과목으로 어떤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건 거의 행정사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공인 자격증 중에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자체에 사람들도 생소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내는 자기들도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문제 폭이 넓어지지를 못한다는 거. 그거는 1회 때, 2회 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1회 기출문제, 2회 기출문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법령만 제대로 숙지하고 갔으면 다 써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법령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민법이나 다른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방대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조문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조문들은 되게 뭐냐? 행정 업무 처리할 때 결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서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찹니다. 이걸 내가 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과목이에요. 그런 과목인데 중요한 건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교재를 한 번씩만 다 읽어보시면요. 이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 이 과목의 맹점, 단점이라고 그러나? 이 과목의 장점이에요. 이게. 복병이란 말이에요. 복병.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뭐 동차반 기득권 할 거 없이요. 저 쓰는 거 위주입니다.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평을 하고요. 사실 강평하기도 좀 민망해요. 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아주 샤프하게 머리를 써서 아주 대단한 이런 이론을 얘기해주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거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평범하게 담담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주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는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막상 써보려고는 안 써지는 경험들. 이게 사무관리론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가면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시험 장소에 가서. 이것만 연습을 하고 가면 충분히 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시험은 뭐 기득권이든 동차반이든 8회가 진행되는데 기득권은 이미 몇 바퀴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문제 중심으로 계속 어차피 진도별로 계속 나가면서 문제를 기초적인 문제 지금 앞에서 했던 것들은 또 제공이 될 거고요. 기득권반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문제들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이 제공이 되고 같이 풀어보고 자 여기에는 제가 채점도 해드립니다. 채점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되고요. 동차반은 일단 한 바퀴 돌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기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쓰는 연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1시간에 시작 전에 15분간 정도 2문제, 3문제를 써보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나온 범위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8회 끝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빠르면 2번 돌아가고 빠르지 못하면 1번만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써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저기 한 게 뭐냐, 앞에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간혹가다 그분들 중에 좀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다른 걸 짚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 제 과목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쓰는 거예요.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뭔 내용을 새롭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쓰는 건데 어떤 분은 그 쓰는 시간에 귀찮으니까 늦게 오셔요. 그 제 설명할 때 딱 들어와서 이제 듣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들어보면 뭐 저번에 들었던 얘기야 또 식상하지니까. 그래서 선생님 뭐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 그러지 뭐 어떻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전에 와서 써보는 건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하죠. 그럼 그렇게 할 거면 혼자 하지 뭐하러 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해 그러는데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혼자 하기가. 그래서 학원은 그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그게 특히 쓰는 연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약속된 시간 이런 것들이 없다면 혼자 하는 거 의지가 애지간히 강하지 않고는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많이 해봤다니까 이제 많이 떨어져 봤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사무가 뭐 다른 과목은 뭐 워낙 선생님들이 훌륭하시고요. 그런데 저 사무관리론만큼은 제가 저하고 같이 쭉 따라오시면 충분히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잘 쓸 수 있게 손가락이 부러질 수 있지도 몰라요. 쓰다가. 그런 정도로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의지가 있다 실천이 가능하신 분은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학원 문을 두들겨서 같이 협조해서 가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분의 강사님으로부터 각 과목에 대해서 과목의 특성하고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는데요. 벌써 이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합격의 문턱의 반 이상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학원을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보증수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강사분들이 전부 다 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시고 뭐 이랬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학원 강사가 130분이 좀 넘는데요. 그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고 또 대부분이 또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법무사만 하더라도 강사분이 12분인데 다 사법시험을 준비하셨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명 이상이 법무사하고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지금 여기 행정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도 다 자격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몸소 여기서 합격을 해서 또 그걸 증명을 했고 또 본인이 강의를 하시면서 또 증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고 각 과목 선생님들 말씀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궁금하신 거를 질문을 하면 잘 뭐를 물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선생님들께서 누누이 반복하셨지만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든지 수험 적합성 있게 가야 됩니다. 그 학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단계에 맞게 저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험 적합성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따라만 오시고 복습만 하시면 합격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양을 더 넓히시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다른 사람들, 다른 학원이 이거 하니까 이것까지 접목하면 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어느 학원, 어느 강사, 어느 교재가 떨어지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한 곳을 선택했으면 그쪽을 믿고 쭉 정진하시면은 합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시다 보면은 그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시너지 있는 부분만을 내가 이렇게 착출을 해서 더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은 더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거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간도 더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그런 어떤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원을 선택해서 진행하십시오. 더군다나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써보지 않고 진행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문가 강사진들이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혼자 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하셔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요. 빨리 선택하셔서 빨리 합격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버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더 기회비용이 들어가면 그만큼 손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합격한다는 보장이 또 없죠. 저보다 더 강한 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성적은 자기 수준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수험가의 어떤 정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원 인근의 어떤 그 편의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그 역세권이다 보니까 좀 비용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쪽 고시촌보다는 비용이 좀 비싸지만은 여기 맛집들도 꽤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수업을 들으시게 될 텐데 또 몸도 보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변에 맛집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 학원에서도 몇 개 학원에서 몇 개 식당들은 저희가 제휴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10% 정도 DC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된 곳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내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독서실도 있는데 저희 수업이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있다 보니까 독서실은 크게 활용을 안 하실 거고요. 혹시나 전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독서실은 저희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한 1m 40cm 정도 되는 그 개인 책상이거든요. 상당히 큰 책상이라서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책상이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월 뭐 13만 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순환종합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11만 원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모든 시설 안에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뭐 넷북이나 노트북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복습 동영상이죠. 그래서 그 복습 동영상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을 미리 앞서서 볼 수 있는 예습 동영상.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기 전에 미리 그 다음 주부터 만약에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결제된 과목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된 그 과목들을 받아서 미리 밑줄 긋고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본강을 들으시면 벌써 이해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본강은 그 다음 날쯤에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또 복습을 들으시면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3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아니면 근무 중이나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짧게 보시면은 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동안에 혹시 또 생각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없으시면 끝나고 나서 오프 더 레코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계시는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밖에 계시는 그 상담 실장한테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만 합격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증을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여기 학원에서 합격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보수 과정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행정사 협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공인행정사 협회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계시는 그 행정사님들도 시험 출신 행정사님들끼리 모여서 만든 것들이 그 공인행정사 협회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행정사님들이 그쪽에 이사진으로 계셨었고 모든 그 발기를 하거나 모든 거에서 다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인행정사 협회가 상당히 많은 힘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이후에 그 막말로 돈 버는 그런
쪽으로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그 사시 공부를 하시다가 뭐 변호사 사무장이라든가 아니면 법무사 사무장 또는 이제 법무사 뭐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업체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을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업태를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각종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출입국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험은 네 가지가 과목이지만은 여기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거고, 실제로 가서는 무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행정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고요.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려면 당연히 행정사를 자격을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내가 뭐 그런 걸 해서 뭐 그쪽 업무를 알고 있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동영상을 들으실 수 있어요. 대신 회원가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한 4배, 5배 더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막말로 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면 법정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기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법정 교육 때도 지금 여기 우리 계시는 행정사님들하고 그다음에 협회 행정사님들께서 법정 교육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때는 약간의 소개식 정도거든요. 지금 설명회처럼 어떤 소개만 하고 그 다음에는 직무 역량 강화라고 해서 그것들을 각각을 하나씩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실질 사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작성을 해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과 인연을 맺게 되면 향후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시더라도 행정사가 합격되면 결국은 저희 학원을 또 오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 내에서 이런 역량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뭐 또 그것을 획득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어느 지역에서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했었는데 미리 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뒤에 계시는 당장 뭐 그 기업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업계 사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보실 수가 있고, 또 밖에 나가시면은 저희 이제 행정 그 실장님이 계시니까 등록의 과정 관련된 과정 같은 것도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